92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물론 이제 2013 타경이니까 옛날 사건이잖아요, 그죠? 옛날 사건이니까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어떤 당에서는 무조건 우선은 지가 막 먼저 다 가자고 그래.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이제 기일 현황란이 상당히 휘황찬란하죠. 와, 보세요. 보니까 뭐 봐가지고 막 그냥 누가 저기 7,035만 원에 썼다가 아마 불허가 신청했을 것 같아요. 6,100, 아이고, 양보 보세요. 6,119만 9,990원 썼는데 이 양보 2등은 보니까 99원까지 써버렸네. 이게 뭐, 이 낙찰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불허가, 아마 본인들이 불허가 신청했겠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6,790, 이것도, 이 양보 전부 다 경매인들이 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6,799만 9,990원 했는데 말이죠. 와가지고, 어이구, 이번에 대금 납부 안 하시네. 미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372만 4천원. 입찰 보증을 홀라당 말아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분은 저기 4,500만 원을 써셔가지고, 대금 납부하고, 이제 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 경매 하나 이제 낙찰받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왜 불허가가 두 번이 나고, 아마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2014년 5월 19일과 2014년 9월 1일이네요. 5월 19일과 9월 1일인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2014년 5월 19일하고, 2014년도 나와 있잖아요. 딱 보면 나와 있어요. 봐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죠. 그죠? 근데 뭐, 보나마나 매각 불허가 신청 사연 뻔하지 뭐. 경매 한 건 통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소시민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살려줘요. 이게. 법원 경매 계장님이 의사 선생님입니까? 살려주게. 예. 그죠? 또 이제 밑에 보니까 또 이제 불허가 두 번 났잖아요. 불허가 두 번 났으니까, 이게 또 보니까, 여기도 또 최고가 매수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 두 번 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낙찰된 것 때문에 이 세 번째 낙찰받은 사람도 또 불허가 신청했어요. 봐가지고 이게 우리 경매인들이 말이죠.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해 봐가지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누군 보니까 경매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기본적인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석사, 박사 논문 쓸 정도의 수준까지 공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내가 커버를 해야 된다니까.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맞잖아요. 경매정보지 보고 내가 읽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능력을 내가 배양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말아라, 이거죠. 공부 안 하면 어쩔 텐데, 그냥 들어가래.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세 번째 보니까, 이분 보니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에 또 매각 불허가 결정 신청서 제출, 했는데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에 낙찰 허가 결정 등본 이게 뭐 허가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자 밑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내려가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박모 씨라는 사람이 그죠? 이분은 전세권도 등기 설정했잖아요. 했는데 어쨌든 이게 박모 씨 이분이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했거든요. 뭐 본건이 보니까 오피스텔이네요. 오피스텔인데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보십시오. 전세권자 박모 씨가 임의경매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전세금 3,500만 원이거든요. 3,500만 원이 있더라. 이게 하나 소멸기준 권리가 된다 이거죠. 2007년 3월 12일이라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12일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 좀 전임 날짜 같잖아요. 2007년 3월 12일인데 이게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2008마 대법원입니다. 212 결정에 의하면요,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항력이 전부 다 있는 걸로 보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디에서,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보죠. 그나마 이게 안산지원은요,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돼. 안산지원은요. 밑에 왜 박수를 보내야 되느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보시게 되면 화면을 조금 제가 올리겠습니다. 조금 올리면요. 여기에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법정기일이 2006년 8월 31일. 그죠? 이걸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법정기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체납단 금액 모른다고 그러니까 금액 몰라, 법정기일 몰라. 근데 그거 어떻게 임차인이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을 했더라도 지가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몰라. 그 임차인이 얼마 배당 받아가는지 몰라. 그럼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뭐 전부 다 모르는 거 투성이야. 깜깜이 투자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2006년 12월 31일자 안산세무서니까 이게 물건지가 경기도 안산시장 안산시니까 안산시인데 안산세무서에서 이렇듯이 압류가 들어왔다. 이게 당해집니다. 교부청관 조세 얼마입니까? 와, 지금 제가 요거 조금 제가 먼저 제 사진을 잠깐 지우고요. 여기 보면은 교부청관 조세 얼마입니까? 2억 2천여만 원이죠. 그죠? 요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요. 야,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한 눌러버렸네. 자, 여기 보시면요. 교부 청구한 조세 2억 2천이죠, 그죠? 안산세무서잖아요. 물건지가 안산이야. 그럼 당해야지. 그죠? 근데 최소한도 저는 그렇습니다. 세금 종류는 안 가르쳐줘도 좋다, 이야. 에? 그럼 뭐다, 이게. 법정기일하고, 그죠? 법정기일하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줘라. 어쨌든 이건 당해서 해가지고요. 이게, 저기, 뭡니까. 날짜를 보니까, 잠깐만, 뭐가 없어져 버렸네요. 깜짝, 볼펜이 잠깐 없어져 버렸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있던 볼펜이 사라져 버렸네. 네, 이제 다시 나왔네. 이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최소한도 이게 법정기일 해가지고 보면은 언제입니까? 2006년 8월 31일이죠. 2006년 8월 31일하고 2006년 12월 31일이에요. 이 날짜 법정기일인데 2억 2천만 원이 안산세무서에서 2006년 8월 달하고 2006년 12월 달입니다. 2006년 8월 달하고 2006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경매정보지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2006년도 8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때가 법정기일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 이렇게 안산세무서에서 신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 사는 이 전임 날짜 는 2007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이 안산세무서에서 이 물건의 배당 금액이 넉넉하다면 2억 2천만 원 천억 다 싹, 그 당시에는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가. 뭐 지금도 보니까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사건이 경매 진행되더라도 안산세무서에 2억 2천 다 가져버려요. 다 가져. 여기 아마 아직도 이제 정리 안 되시는 분은 93강 들으시면 됩니다. 93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임차인은요, 자기 전세금 3,500만 원 이런 땡기를 한 푼도 배당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세금,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 이렇게 법정기일 표시해놓고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빌리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죠? 눈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죠? 제 말씀 들으시고 기분 나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눈은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머리는 빠마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머리는 생각하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맨날 7렐레, 8렐레 하다 보니까 뭐 고모양 그 꼬라지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아마 여기 이때 입찰하셨던 분들 아마 지금 경매가 은퇴하셨을걸요? 공부나 하기 싫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맨날 담당 경매회 가지고 회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바지가랑이 보여 자꾸 말이지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제발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십시다. 근데 그나마 이 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다가 법정기일하고요 체납된 세금이 얼마다 이것도 조목조목 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당에서 우선 원칙이 뭐라는 것을 알면은 이거 조심을 하자, 그죠?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세월아 내월에 유찰돼야 돼요. 그래서 근본에 보니까 7,600만 원 이거 배당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요거 잠깐 보죠. 1차 가격이 화면을 좀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조금 조정해 드립니다. 조금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차 가격이 7,600이잖아요. 어쨌든 낙찰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3,500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7천만 원을 썼을까? 7천만 원 쓰면 안산 신부사에서 아싸 그러면 자기네들 7천만 원 다 가다 버린다니까. 또 두 번째 보니까 이 양반도 문모 씨가 6,1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좋습니다. 6,1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면요 안산 신부사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이 문모 씨 같은 경우는 얼마? 3,500만 원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6,100에다가 3,5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9,600만 원이 돼버립니다. 세상에 7,600만 원 주고 오피스텔을 9,600만 원 주고 사는 그런 얼빠진 사람은 어딨냐 이거지. 없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이 양반 더 황당한 거야. 성도 황신이, 그죠? 6,799만 9,990원이야. 이것도 안산 세무사에서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면 6,800 정도 보고요. 3,500만 원 끌어안 인수한다 치자 이거지. 땡땡 3 1억 300입니다. 어머야 7,6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세상에 1억 300만 원 주고 취득할 그런 사람이 있냐? 없으니까 대금 납부 안 하는 거지. 차라리 에이 해서 372만 금액도 작다 그죠? 372만 4천 원 그냥 아이고 떡 사 먹은 셈 치자. 금액 작죠? 372만 4천 원 그죠? 작긴 뭐가 작아? 엄청난 그금이지. 땅 파봐야 10원짜리 통장 하나 나오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봐가지고 우리는요 경매 투자를 하는 데서 가지고요 뭐 대단히 고난이도 막 좀 뭐 어려운 데서 실수하느냐? 그 실수 안 해. 왜? 모르면 안 들어가거든.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금액도 좀 작고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좀 만만하거든요, 그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실수한다니까. 이런 데서 실수하다 보니까 이런 입찰 보증금이 이게 자꾸 적립되다 보니까 매년 1년은 말이지 700억, 800억, 900억 막 이런 식으로 매년 이게 금액이 적립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 적립되면 뭐다?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말이지 그냥 채권자한테 애따 먹으셔, 또 그 채무자한테 애따 먹으셔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우리 경매인들은요,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경매합니까? 내 좋은 일 하기 위해서 경매합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라고 경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남 좋은 일 시키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진주 사건인데, 2011 타경에 1087 남았어요. 진주시 상대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물건지가, 일단 우리는 항상 물건지하고요, 국세당에 세든 지방세 당에 세든 일단 봐가지고, 특히 국세당에서 하면 진주시니까 진주세무서에서 압류가 들면, 이거 당해되구나. 이게 어떤 물건 보면요, 물건지는 진주인데, 진주 세무서에서도 압류가 들어오고, 저쪽에 부산에 부산진 세무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산진 세무서에서도 뭐 압류가 들어오고, 이 부산진 세무서 압류가 당해서 아닙니다. 진주 세무서 요것만 당해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진주 세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봐가지고 그냥 누가 단독으로 막, 1억 868만 1,000원 해가지고 팍 썼다 허가 결정 났는데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요. 또 이 양반 우리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직전 내가 입찰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직전 기일날 누가 1억 800 썼잖아요. 써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 한 돈 1,000만 원 정도 1,040만 원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손해봤을까?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 더 그냥 한 200만 원 더 높게 팍 써버렸네. 쓰고 나서 어떻게 또 어쨌든 징징거렸겠지. 우리 저 경매 투자하면서 우리 징징거리지 마십시다.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말이지 내가 불허가 결정 받아내려고 이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요건 같은 경우 최종길과 기일이 기각 결정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1,040만 원 떡 사 먹으려다 다시 이제 1,040만 원 다시 되돌려 받은 그런 사례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항상 임차인인데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아마 누가 임차권 등기하고 나서 다른 데 이사를 가니까 또 이게 또 이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를 말씀드리냐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보자 이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그 당시 진주 지원인데 진주 지원에서도 보면요 여기 뭔가 딱 한 표시해 놨다니까요. 이게 걸리나 모르겠네. 걸리는구나. 잠깐만요. 올릴게요. 자, 올립니다. 올려서 해보면요. 주택 임차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진주 세무서에서 와 9,800원. 얼마나 이게 이렇게 표시해주면요 우리 경매인들한테 우리 박수 쳐야 된다는 거 진짜입니다. 진주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진주 세무서니까 물건지 진주인데 진주 세무서는 아니고 당해서네. 당해서인데 9,800만 원이네. 근데 보니까 이게 주택 임차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대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고 자 그럼 앞으로 9,800이니까 1억 정도 보다 이게죠, 그죠? 1억 정도 보는데 그러면요 세무서에서 1억을 다 가져가 버린다 이게. 1억을 다 가져간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억을 다 가져가는데 이 양반 무슨 생각으로 1억 할고 썼냐. 그러면 세무서에서 거의 다 받아가요. 그러면 여기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이 얼마냐 밑으로 내려보자 이거죠. 밑으로 내려보니까 어이구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 일단 1억 원이잖아. 어이구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인데 봐가지고 세무서에서 당해서 싹 다 갖다 버린다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 1억 800인데 세무서에서 아까 9,800이니까 돈 1,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좋다 이거지요. 이 경매비용으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1,000만 원은 뭐다 임차인한테 배당이 된다, 그죠? 그럼 1억 중에서 1억에서 1,000만 원 배당 받으니까 나머지 9,000만 원이죠. 9,000만 원 미배당이니까 이거 낙찰자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제대로 해서 낙찰 받고 대금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물건 얼마에 취득하느냐 하니까 1억 800에다 9,000만 원 1억 9,800이 됩니다. 그건 2억 원 정도 이게 이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물건은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1억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지 뭐. 당연히 대금 납부 못 하는 거죠. 이게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당에서 세금이 먼저 싹 배당 받아가 버려내가지고,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한마디로 불책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을 인수해야 된다면 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진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예. 물론 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맞잖아요. 이게, 낙찰자 불책이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성에 딱 표시해놨잖아요. 우리 있잖아. 진주세무서에서 있잖아.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임차권보다 빠른, 법정기일에 의한 세금이 9,800만 원 있다? 분명히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네가 이 사람 그거 보고 나서 네가 분석해야지. 그건 과연 매각 불허가 신청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조세 채권에 의해 가지고 낙찰받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법원 경매회에 가셔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난다니까요. 왜 안 보여주냐고 봐가지고. 그죠? 근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낙찰 받고 나서 담당 경매회에 가가지고 이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 신청을 해요. 해서 말이죠. 세금 딱 보니까 어머야 이게 말이지 국세 당해서인데 법정기일이 와이구야 보니까 임차인보다도 한참 빨리 됐다. 근데 그런 사실관계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안 돼 있다더라.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한번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 뽀젓이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 불허가 신청 대상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한모 씨라는 분은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하니까 불허가 결정 난 것 같아요.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모 씨가 지금 보면은요 2012년 11월 26일 날 낙찰을 받았거든요. 2012년 11월 26일, 2012년 11월 26일 날, 그 다음 날이네, 그죠? 11월 26일 날 낙찰을 받고, 얼마나 급해서 그 다음 날 우당땅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아마 매각 불허가 결정 난 것 같아요. 아마 이 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지 않습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진주세무서에서 9,800만 원짜리 있는데 법정기일이 임차권보다 빠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불책에 예측은 못했다. 뭘 예측 못해 이 사람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는 뭐 이게 일반 소시민으로서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허튼 소리를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 근데 그 물건 정말로 마음에 든다더라. 그럼 임차인 만나가지고 뭐 팔방울 한번 막 찔러보는 거죠. 임차인 만나가지고 저 세금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 못 들어가는 당신 어차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 않느냐.
당시 보증금 100%다 회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것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럼 임차인이 착한 임차인이라면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을 앞세워가지고. 그죠? 당해 경매 사건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면, 정중히 법원에 이제 모시고 가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할 수 있어요. 법원 가가지고 임차인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 신청하면요. 경매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누구요? 나 임차인. 알았어. 그냥 그대로 줘요. 정말로 뭐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찔러보자 이거지. 찔러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하다 나중에 앉으면 그런 거 조사 안 함으로 해서 눈탱이 밤탱이 돼버리고 완전 피똥 쏴버리고 똥바가지 바꿔 뒤집어 써버리고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악담이 아니라니까요. 이 현실이라는 게 현실. 그죠? 법원 경우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요것도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울산 사건인데요.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91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입니다. 남구 무거동 해가지고요. 이 건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화면을 좀 조정할게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경매인들이 좀 알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김모 씨라는 사람이 4,353만원에 이제 써서 낙찰 받으셨단 말이죠. 그죠? 예, 낙찰 받으셨는데, 여기 보면 항상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사건에서 보면요.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안 돼 있는 물건들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압류, 가압류 막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가압류 들어온 게 있거든요. 우리 그거 참 신경을 고추 세우고 정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깜깜이 투자다 몰라. 내가 임차인을 덜수셔가지고 내가 말이지 법원까지 당신을 에스코트 할게. 그래 당신이 저기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 좀 해봐.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하시려면 하세요. 무슨 뭐 하신 상태에서 똥바가지 뒤집어 쏘시든지 말든지 뭐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임차인 김모 씨가 있어요. 전세후 4천만 원이죠. 대항력이 있잖아요. 보니까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자 김모 씨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셨어요. 이랬듯이. 이것도 보니까 2008년 4월 8일 날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전에 날짜로 2008년 4월 7일 같은 날짜네요. 그죠? 이 원칙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2008년 212결정에 의하면 대항력이 없는데 그런 우리는 이런 경우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자 이거지. 2008년 212 결정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2010만 900 결정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대항력이 있다, 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압류회가 무슨 울 나오니 이게 뭐 울산 세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등기번호만 잠깐 보죠. 물건지가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이거든요. 울산광역시니까 압류권자가 누구냐 보면요. 압류가 여기는 울산광역시 남구네. 지방세입니다. 이 지방세 당해서로 봐야겠지. 그죠? 또 밑에 보면요. 압류가 보니까 이것도 울산 세무서네. 이건 뭐다? 이렇게 국세 당해세. 이것도 울산광역시 남구니까 지방세 당해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일단 압류가 딱 들어와 있다 하면 이게 깜깜이 투자라니까요. 또 나아가서 이렇듯이 조세 체납에 따라 압류 등기가 세무서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군청이든 막 압류가 들어왔다더라 그러면요. 아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 이리 하였을 때 과연 이게 법정기일이 뭐 국세 같은 경우 당연히 우수 원칙이니까 이때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매각물건 명세서 잠깐 보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뭔가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밑으로 이것도 표시해놨나요? 제가 화면 조정할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니까 울산 세무서로부터 이 울산 지방법원 또 우리 박수 쳐드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말이지 정말 격려의 박수 보내야 됩니다. 2012년 4월 20일자로 교부 청구했다 이거죠.
와, 교부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천 2억 원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렇게 큰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세 체납했다는 압류단계에 이렇게 매각 물건 명시성 표시를 안 해준다니까. 안 해주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해 보니까 어머야 엄청 금액이 크다 하더라. 낙찰자 나한테 불려하대. 이때 낙찰자 어떻게 하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수밖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면 끝나는데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주니까 완전히 그좀 뭡니까 행정 낭비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건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교부 청구 금액 1억 8,900만 원 중에서 1억 2,600만 원은 법기가 법정 기일입니다. 법정 기일이 2007년 5월 31일이고, 또 울산광역시 남구 해가지고 보니까 2012년 12월 15일자 이거 아주 자세하게 날짜 표시되어 있죠. 금액 나와 있죠. 당해서 또 나와 있죠. 당해서는 14만 1,000원을 떼기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법정 기일이 2007년 5월 31일 요거 하나 봅시다. 2007년 5월 31일이다. 눈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다니까. 2007년 5월 31일인데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8년 4월 7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이 먼저 가져가요. 예, 법정기일이 빨라버리니까. 이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나중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가져가는데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날짜보다 빠르다 하더라 그러면요 세금이 싹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다 가져가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4천만 원인데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요 낙찰자 4천만 원을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조금 4,300만 원 4,353만 원 썼잖아요. 그죠? 4천만 원 인수하면 8,300만 원 돼버리는데 과연 이게 모르겠습니다. 가격 시점이 2011년 12월 달이고 이분 대금 납부가 2012년 8월 달이니까 한 1년 전에 6,300만 원인데 이 물건이 다세대 빌라잖아요. 빌라인데 과연 1년 동안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의 가격 상승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하나 안산 지원 사건도 하나 있는데 이 건도 보면 매각 물건 명세상에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다 보여드리고요. 안산은 이제 이 전구 타격입니다. 이런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 사례도 지금 뭐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물건 하나 이게 사례 찾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찾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뭐 물건 찾는 걸 제가 잘 안 해버렸어요. 이거는 뭐 지금 제 엑스파일하고 생생경매 교재에 이 사례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잘못돼서 매각 물건 명세서 조사된 임차인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압류가 저기 소멸 기준 권리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7년 5월 2일이잖아요. 그죠? 왜 근데 있다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시 안 했다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인데 여기서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여드릴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이것도 화면에 좀 올려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법정기일 2006년 9월 25일 조세 4,120만 5,950원 존재를 이유로 매수인이 아마 이 건 같은 경우 매수인이 이것도 전 이거 보면서 잡으시죠.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에 취소 신청을 하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재 적시항고 중이다. 그런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4,100만 원 이게 조세 채권이 있으면 얘네들 먼저 가져간다 이거지. 그럼 가져가게 되면 낙찰자 나는 말이지 추가적으로 끌어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매각 보십시오. 이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했다는 것은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이거 취소해달라 이거지. 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인수하면 내가 손해다 말이지. 근데 아마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보니까 매수인이 이분이 이제 만약 편의상 A라고 치면 이분이 이 물건인데 입찰 들어갈 당시에는 매각 물건 명수상 이렇게 표시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 적시한 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법정기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어쨌든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이분이 낙찰 받을 당시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었다더라.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보게 되면 또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막 헷갈린다니까요. 적시한거 했는데 이 건 같은 게 자 누구냐니까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 안 드립니까?
아주 간단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간단하다니까요. 그 간단한 걸 왜 안 보여주냐고 깝깝하게 말이죠. 맞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4천만 원 세금이 있다 이거지. 이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4천만 원 내가 배당 받아가면은 여기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또 있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전세 보던 금액이 이게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이게 착하게 없다고 그러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중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봐가지고 본인이 뭡니까 7,300인데 경비비용 빼고 한 돈 7천만 원 정도 순서 배당 금액이 되면 4천만 원이 빠져나가면요 나머지 3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증 금액 2천만 원 인수해야 되니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3천만 원 배당 받아가니까 나머지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9,300 그럼 뭐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뭐 적시한 거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건 접수 송달력 한번 볼게요. 2009년 10월 26일이니까 2009년 10월 26일 나옵니다. 2009년 여기 보면요 2009년 2009년 뭐 메가 불호가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 봐 이것도 보니까 그냥 없는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 아까 메가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하면요 취소 신청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요건 같은 경우는요 최고가 매수인 매각 대금 완납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 받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전 낙찰자가 이제 적시항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않았기 때문에 대금 납부 안 하고 그러니까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그대로 다시 경매 진행돼 버렸단 말이죠. 그죠? 진행돼가지고 정모시라는 사람이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사건 번호는 메모하셔가지고 보면요 사건 번호 지금 제가 시간상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보시면요 사건 번호 나오잖아요, 그죠? 수원지방법원인데 사건 번호 메모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2009 타경에 160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요 둘러치나 매치나 결론은 똑같아요. 이 뭐냐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4,958만 원이다. 그러면 경매 비용 빼고 뭐 4,500 정도가 순수한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제 세무서에서 한 4천만 원 배당 받아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500만 원 미배당이거든요. 배당 받고 나머지 임차인이 4,500만 원 미배당이니까 낙찰자 4,500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4,900 플러스 4,500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9,400대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배당표 이렇게 투자하나 이 금액이라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투자 금액이 똑같은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720만 원 그냥 애따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주변에 보니까 여기 화면에도 희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철역 오이도역인가요? 지하철역 인근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아마 상당히 어떤 가격에 호재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지금 기존에 국세든 지방세든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무소불이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다음 모레 6월 14일 날 진행될 93강에서는 말이죠. 주택, 임차인 및 주거용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과 당해세입니다. 그것도 이제 국세, 지방세 당에서도요. 2023년 5월 4일부로 해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요. 당해세 우선 원칙이 배제가 된다는 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 그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가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